네, 74회 이론 2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까지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럼 미치지 않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미치지 않겠죠. 영업외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런 것들. 자, 1번. 건물의 감가상각비. 이건 판매관리비니까 영향을 미치죠. 2번. 영업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핸드폰에 대한 통신비, 판매관리비니까 영향을 미치죠. 3번. 단기 대여금의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므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이다. 4번 본사 직원의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죠.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항공의 특허권 취득 관련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25년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25년 1월 1일 날 취득한 특허권입니다. 등록비가 200만 원이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인데요. 부대 비용이 10만 원 들어갔어요. 부대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취득원가는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나누기 5 하면 1년 동안의 무형자산 상각비죠.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딱 1년이에요. 그러면 42만 원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0만 원을 5로 나누면 답이 돼요. 42만 원.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산 회계 처리 누락이 25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무엇을 누락했느냐? 이것을 누락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익에, 당기순이익에 이 말이에요. 자, 25년 11월 1일에 가입한 11월 1일 그러면 두 달 지났어요. 11월, 12월 이렇게. 1년 만기 정기예금 1,500만 원, 연이율 3%, 월할 계산에 대한 이자 경과분을 계상하지 않았다. 제가 언젠가 이 문제를 맞출 거라고 앞에 73회 그 결산, 수동 결산하면서 월할 계산하는 문제를 언젠가는 만날 겁니다. 그랬더니 74회에서 바로 만나는군요. 자, 이게 이제 실무 수행으로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론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회계 문제예요. 결산회계. 자, 예금을 언제 가입했냐면은 11월 1일 날 가입했어요. 원금이 1,500이고 연이자율 3%로 가입을 했습니다. 월할로 이자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분 이자가 미수분 이자가 얼마가 되겠느냐? 11월, 12월 2개월치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기에다가 1,500만 원 곱하기 3% 여기까지가 1년치잖아요. 곱하기 2개월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하면 두 달치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1,500만 원 곱하기 3% 곱하기 나누기 12 7만 5천 원 나오겠습니다. 7만 5천 원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를 빼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누락했다는 건데, 누락. 뭘 빼먹었어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빼먹었죠. 이자 수익을 누락하면은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과대해집니까? 과소해집니까? 예, 과소해지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당기순이익 7만 5천 원 과소 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월할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결산회계 문제네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5월 1일 날 소모품 2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구입한 소모품을 전액 자산 처리했다. 이 말은 뭐예요? 소모품으로 자산 잡았다. 이 말이에요. 소모품. 예. 그러면 재고자산에 소모품이 200만 원 잡혀 있다. 이 말이죠. 5월 1일 날. 그리고 12월 30일 날 소모품 미사용액을 조사했더니 45만 원이다. 예. 그러면 소모품이 이제 200이 아니라 45만 원으로 고쳐져야 되잖아요. 나머지 155만 원은 비용으로 발생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5월 1일 날 소모품을 200만 원 사면서 전부 자산 잡았는데요. 12월 31일 결산 때 창고에 가서 미사용액을 확인했더니 45만 원이더라. 그러면 45만 원만 자산을 잡아야 되니까 155만 원은 비용으로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155만 원 비용 처리한 분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4번에 있죠. 차변의 소모품비 155만 원,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 155만 원. 하게 되면은 이제 소모품은 45만 원으로 수정이 되는 거죠. 비용 처리가 됐으니까 자산을 비용 처리한 분계를 찾으시면 된다. 4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를 많이 냈군요. 74회 2로는 4번도 결산 문제, 5번도 결산 문제, 6번도 결산 처리 문제, 사실은 3번도 결산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무형자산 상각이라는 거 결산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 4, 5, 6번까지 결산 문제를 아주 많이 냈습니다. 74회에는. 다음 결산정지사항 중에 비용의 이연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랬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알고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뭘 외우시라고 그랬느냐? 이연은 선자로 연결된다. 선. 예. 그러니까 요 미자로 연결된 건 일단 답이 아니에요. 1번과 4번은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제가 이연은 선자, 예상은 미자입니다 그랬죠. 예상은 미자입니다. 그걸 왜 외우시라고 그랬냐면 6번과 같은 문제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 답을 찾을 때는 그거 외운 걸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연이니까 선자로 풀어낸 것만 답인데 앞에가 뭐예요? 비용이다. 이거죠. 비용. 그건 답은 2번이죠. 보험료가 비용이지 이자 수익 3번에 있는 이자 수익 선수분이라고 한 것은 이자 수익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수익의 이연이고 2번이 비용의 이연인 거예요. 예. 3번은 수익의 이연이고 2번이 비용의 이연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러면 이왕에 1번은 뭔지 한번 해보면은 임대료가 수익이죠. 수익의 미수분. 이건 이제 수익의 예상이에요. 1번은 수익의 예상. 4번은요. 이자 비용 미지급분을 계상한다. 이거는 비용의 예상이에요. 4번은 비용의 예상, 1번은 수익의 예상이다. 임대료가 수익이니까 수익의 미수분을 계상한다. 이게 수익의 예상이죠. 그리고 2번과 3번은 이연이에요. 이연. 2번은 보험료로 뭐 설명을 했으니까 비용의 이연. 3번은 이자 수익, 수익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수익의 이연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찾으면 쉽습니다.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은 25년 3월 10일 날
주식회사 서울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래로 인하여 주식회사 한공이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하는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단 3월 10일 이전에 설정된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110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예,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놨군요. 자, 110만 원의 대손충당금이 있는데 얼마가 대손이 발생했냐면 300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110만 원은 대손충당금으로 정리가 되고 모자라는 190만 원은 비용으로 발생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비용 190은 대손상각비가 아니고 대여금에 대한 대손은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은 질문이 뭔가요?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하는 계정과목.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는 것은 190만 원이 가야죠. 그게 기타의 대손상각비, 비용이 가는 거니까. 기타의 대손상각비 19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죠. 그리고 110은 대손충당금이에요. 110은 대손충당금. 모자라는 190만 원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대여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2번이 답이에요. 대손상각비 190만 원. 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을 처리할 때 대손충당금을 초과해서 대손이 발생한 것은 대손상각비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과 같이 대여금의 경우에는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초과해서 대손이 발생했어요. 지금 300만 원 발생했으니까 그 초과 190만 원은 영업의 비용이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된다. 이건 영업의 비용이고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잘 아셨죠?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하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 그렇죠. 맞았어요. 두 번째 사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를 것으로 예정된 세금이야. 간접세가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바로 간접세죠. 여러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라면 누군가요? 수입하는 경우 제외하면 사업자, 공급하는 자. 공급하는 자라는 것은 판매자를 말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누구예요? 사업자예요. 사업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공급하는 자. 같은 말. 그러면 담세자는요? 소비하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소비한 소비자가 다 내는 거예요. 소비자가 다 내는 거. 간접세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사람도 맞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부가가치세에서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매출세액 전에 있었던 매입세액을 공제해가지고 납부한다 이 말이에요. 예.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 전에 있었던 매입 단계의 세액을 공제해서 납부한다. 이 말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죠. 아마 부가가치세 특징 쪽에서 여러분들 이론 강의 들었을 때 그 말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사람이 그럼 틀렸나 봐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인세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사업자. 사업자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아요. 예. 사업자 인적사항.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세는 담세자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뭐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이런 거, 예. 경로우대가 있느냐, 뭐 이런 거에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물세라고 그래요. 물세. 이 부가가치세는 그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를 하는 것이지 인적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금 중에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 있느냐? 소득세가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에,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세금을 내죠.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세, 우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그거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고 예, 또 뭐 가족 중에 장애 가족이 있으면 장애인 증명서도 제출하고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예, 추가 공제, 장애인 공제도 받고 또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 가지고 70세가 넘은 직계 존속이 있으면 또 경로우대 인적 공제도 받고 이렇게 납세의무자의 여러 가지 그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세금이 계산돼요. 그래서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정되는 세액이 다 근로자마다 다르죠. 예. 회사의 급여는 똑같다 하더라도 각각 결정세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인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세가 인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한이가 틀렸다. 부가가치세는 인세가 아니라 물세라고 한다. 물세. 재화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재화물. 그래서 답은 4번 됐습니다.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소형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유상으로 처분한다. 네, 과세죠. 네, 가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번 세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예, 세금 낼 현금이 없으니까 예,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한다 해서 조세물납이라고 그래요. 조세물납은 우리가 과세하지 않아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 상표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표권, 이게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예. 무형자산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해야죠.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번.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한다. 담보 제공하는 것은 공급이 아니에요. 판매로 보지 않죠. 자, 그래서 과세는 가와 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다음 자료를 토대로 25년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반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하였고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죠. 납부세액이라는 것은 전단계 세액공제니까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이 600만 원이면 여기에서 매출세액은 60만 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이라는 거죠.
120만 원 과세 매입했으면 여기 매입세 공제 받는 건 12만 원. 이건 빨강색으로 써볼까요? 12만 원. 공제 받는 거. 그 다음에 세금계산 수취분 공급가액 100만 원인데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2000cc 수리비예요. 1000cc 초과 차량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므로 요거는 불공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60만 원 빼기 12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48만 원이 납부세액이 된다 이거죠. 네, 답은 2번이죠. 네, 어떻습니까? 74의 2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예, 특별히 결산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낸 것이 특징이 있다면 있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놓치신 거 또 추가 설명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말씀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예. 네, 좋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4회에서는 여러분이 그 대우전자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50분간 여러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중간에 여러분이 시간 한번 재본다.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풀어보시다가 뭐 풀다가 뭐 화장실 가실 일이 있으면 다녀오셔도 되고요. 예, 지금부터 한번 50분 제가 재드릴게요. 대우전자로 해서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십시오. 네, 네. 4번 다시 설명이요. 네, 좋습니다. 네, 4번의 이론 문제가 뭐였느냐. 결산회계 처리를 누락해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미치겠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네모박스에 있는 걸 뭘 누락했는가 봤더니 정기예금을 11월 1일 날 가입을 했는데 1년 만기로 거기에 대한 이자 경과분을 계상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걸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누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치를 누락했느냐를 우리가 이 기간 경과분 이자를 월할로 계산을 해야 돼요. 월할 계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금이 1,500만 원. 1,500만 원 곱하기 연 이자율 여기 3%. 그러면 이게 1년치 이자. 그러면 2개월치는 11월 1일 거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11월 12. 두 달이죠. 두 달이니까 곱하기 12달로 나눠야 돼요. 12분의 2로. 요렇게 계산하니까 7만 5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2개월분에 대한 이자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7만 5천 원의 이자 수익을 누락하면은 당기 순이익은 그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 7만 5천 원 과소 계상됐다. 작게 계상되었다. 요게 이제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음, 이해됐죠? 네, 8월 28일 전표에는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 출금 전표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로 처리하셨으면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대손해 발생과 설정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8월 30일 전표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대변에 단기대여금 대손이 발생했고요.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없다라고 문제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택배, 우체국 택배로 판매 상품을 발송한 문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래자료,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있는
거래 일시가 9월 5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5일 전표가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차변에 운반비 824번 2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농협카드 코드 걸어주고 2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자료 문제 5번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거래잖아요. 그래서 9월 10일 일반전표 이렇게 입력돼 있어야 되죠.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처 코드 걸어주고 17만 8,440원. 차변의 예수금이 8920, 차변의 811 복리후생비 89220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거래 자료가 끝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1번은 10월 2일 거래였죠. 매입 매출 전표에 10월 2일 거는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11번 과세 매출로 분계 혼합 전자세금란은 전자 발행이라고 여기 있다. 여러분 현재 나타나 있어야 되고요. 밑에 분계는 대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러한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변서 발급 전송하고 나면은 여기 전자세금란이 전자 발행으로 바뀌죠. 요게 부가세 1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2번 문제 10월 7일 거래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10월 7일 거래에는 유형이 면세죠. 13번 면세 매출이고요. 토지, 분명히 토지. 한라전자를 거래처로 하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대변의 보통의 토지, 자산 감소,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이 토지의 잔고금액 그대로 팔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은 없습니다. 잔고금액과 처분금액이 같을 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은 없고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코드 바꾸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도시가스 요금 그리고 증빙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작성일자 11월 7일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과세매입 51번, 도시가스, 분계는 혼합.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25,000원, 차변의 수도광열비 815번, 25만원, 대변의 미지급금 27만 5천원.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부가세 4번 문제는 회식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겁니다. 그래서 11월 13일 전표 매입 매출 전표에다 이렇게 입력했어야죠. 카과매입 57번 카과매입 농협카드로 거래처 걸어주고 회식 그리고 공급가액은 16만 5천원 입력하면 15만원으로 바뀝니다. 분계는 카드로 하시고 대변의 미지급금 농협카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15,000원 차변의 811 복리후생비 15만원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상품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예. 복리후생비 811번으로 고쳐놓으시면 된다. 그리고 부가세 5번 문제는 불공 문제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세금 계산서였죠. 11월 15일 거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유형이 54 불공,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하는 지출로 되어 있어야 돼요. 분계는 혼합, 출금으로 해도 돼요. 현금 분계했어도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가지급금, 가지급금의 거래처 김대우, 코드가 김대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현금 분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차변, 대변 두 줄로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김대우.
54 불공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6번 문제는 부가세 납부에 대한 것이잖아요. 아니죠. 정리분계잖아요. 정리분계. 그래서 일반 전표의 일기 확정이니까 6월 30일. 6월 30일에 여러분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네 줄로. 차변의 부가세 수금이 451만 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325만 원, 대변의 미지급세금 거래처 역삼세무서 6만 번 거래처 코드 있어야 되고 125만 원, 그리고 대변의 차비익이 만 원.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였죠. 그 다음에 결산 문제가 1번이 단기 매매증권 평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수동분계가 1번 전표에 여러분 이렇게 입력되어 있겠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증가 50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905번, 50만원 수익 발생. 하나가 10만원, 하나가 40만원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50만원이니까요. 이것이 수동분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 3천만 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결차결대 이런 전표가 만들어지죠. 상품 매출원가 2억 8,968만 7천 원짜리 분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작성하시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아니오로 불러내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요 전표가 만들어지죠. 밑에 7번까지 만들어집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수행하시고 평가 문제의 답안을 찾으시면 답안이 작성이 되는데요. 네, 제가 질문이 없어서 쭉 그냥 여러분에게 빠르게 설명을 좀 했는데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